솔직히 말하면은 이 테슬라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CEO의 인기와 팬덤에 이게 좀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 아니야? 라는 제가 좀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투자를 하지 못했었죠. 물론 지금의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사업 모델 하나하나가 정말 놀랐거든요. 시장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주가로 잘 보여주고 있죠. 전 사실 이 구글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구글은 물론 뭐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성장세도 뭐 무섭고요. 그리고 핸드폰 OS를 점령했잖아요. 안드로이드로. 그리고 뭐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뭐 1등 회사고 여러 투자 매력이 있는데 제가 3, 4년 전에 처음으로 구글에 투자할 때는 사실 자회사 웨이모, 즉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거든요. 3, 4년 전에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자율주행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때 웨이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력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 테슬라는 막 사람 죽는 사망 사고도 나고 이게 뭐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누가 이제 둘 중에 웨이모가 아직도 자율주행에서 우위에 있냐고 물으면은 솔직히 좀 대답하기 지금 어렵죠. 얘네 둘이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그 방식이 정말 달랐는데요. 웨이모는 일단 그 인간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완성해서요. 이거를 시장에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좀 구글스럽긴 해요. 공학도나 사이언시스트 같은 그런 좀 마인드거든요. 반면에 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야, 이렇게 완벽을 100% 완벽한 기술 나오려면 너무 늦는다. 당장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내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로 주행을 하면 이 주행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로 이제 자율주행 이제 AI 학습을 시켜서 이 기술을 개선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조금씩 개선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웨이모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추구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좀 약간 좀 수익성을 위주로 한 사업가적인 좀 마인드가 컸어요. 근데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웨이모는 그 주행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 직접 차량을 돈 주고 사고요. 그리고 관련 사람들 인력도 돈 주고 고용해야 돼요. 즉 계속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량을 돈을 주고 사요. 그쵸? 그리고 주행 데이터도 그냥 공짜로 지금 테슬라에 그냥 헌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지금 둘은. 그래서 이 웨이모도 차라리 좀 기술력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테슬라도 사실 뭐 자율주행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냥 운전 보조 수단이잖아요. 그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랑 이제 협력해서 이제 보조 기능으로 탑재하고요, 이거를. 이 주행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확보하고 이 상용화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주주로서 아쉬움은 남죠.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에 떠오르는 전기차 기업이죠. 이 니오랑 이 샤오펑은 어떻게 보면 좀 웨이모보다는 조금 더 영리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샤오펑을 보면은 거의 뭐 테슬라 짝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얘네는 그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 이게 강점인데 이게 지금 테슬라의 사업 모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든 혹은 뭐 샤오펑이든 얘네 지금 기술력이요,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계속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요. 이 주행, 이 주행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은 당연히 뭐 AI를 학습시켜서 이 기술이 이제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돈을 자기가 지금 퍼부으면서 연구해야 되지만 이 테슬라나 샤오펑 같은 애들은 돈도 벌면서 기술도 쌓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좀 뻥도 심해요. 올해 안에 완전 뭐 자율주행 하겠다, 뭐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까지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인간의 개입이 정말 전혀 없는 100% 완벽한 자율주행은 이거는 좀 너무 좀 먼 미래 같아요. 이게 누가 먼저 성공할지도 모르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죠. 이게 그 99%까지 기술을 완성했다고 해도요, 마지막에 1%를 채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웨이모가 이 함정에 걸린 게 아니냐는 말도 많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설령 100% 기술을 완성하더라도 이걸 각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각 나라의 일자리 문제도 걸려 있고 이게 사고 났을 때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테슬라나 아니 뭐 웨이모나 얘네 그 기술력이요. 저는 웬만한 인간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막 음주운전하고 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죠. 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기술, AI 인공지능이 만약에 실수하죠? 실수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가혹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허가했던 국가도 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먼저 이렇게 상용화가 좀 가능한 분야를 보면은 뭐 테슬라가 말하는 자가용이나 택시 쪽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쪽은 좀 힘들고 오히려 화물차 쪽에 이 자율주행 이게 상용화가 먼저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다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흔한 고속도로인데 이런 똑같은 길을 이 며칠 동안 계속 운전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게 흔히 이렇게 며칠 가면은 정신병 걸린다고 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LA에서 뉴욕까지 4,500km가 넘어요. 이게 하루에 10시간씩 자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4일이나 걸려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자율주행은 잠잘 필요도 없잖아요. 쉴 필요도 없고. 그럼 정말로 40시간 이틀 만에 끊는 거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뭐 우르무치에서 상해까지 하면은 거의 40시간이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이 이런 화물차 유리한 게 화물차는 출발하는 곳과 이 도착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나 뭐 전기차에 굉장히 유리하죠. 또 이게 자율주행은 복잡한 도심에서 되게 힘든데 이렇게 화물차는 도심 외곽의 창고에서 도심 외곽의 창고까지 이렇게 한적한 외곽 창고까지로 한정하면 자율주행이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물차 시장에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은 가장 유리한 기업은 아마존과 알리바바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화물 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얘네 둘이잖아요. 또 이렇게 드넓은 중국과 이제 미국이 자기 본거지기도 하고요. 얘네는 뭐 자기 물류 창고 안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빨리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곳은 이 화물차, 트럭 분야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거 세미트럭을 빨리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구글도 다임러와 손잡고 자율주행 트럭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둘 다 트럭인데 굉장히 멋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대체 언제 상용화가 되냐 하면은 이것도 사실 기약은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자율주행은 저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이것도 불확실해요. 승용차 시장은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 자율주행은 당분간 이렇게 그냥 보조 주행으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뭐 열광하죠. 테슬라에 또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 중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렇게 모니터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이제 OS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안드로이드랑 iOS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 시장에 이 OS 시장에도 구글과 애플이 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힘이 되게 미약하거든요. 물론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의 뭐 카플레이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자동차 OS라기보다는 그냥 이 스마트폰에 된 스마트폰 기능에 이제 미러링에 불과해요. 그냥 뭐 음악 듣고요. 그죠? 그리고 뭐 전화 받고 뭐 내비게이션 듣고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엔진이나 배터리, 변속기, 뭐 내비, 오디오, 공조장치, 심지어 백미러랑 전동 시트 하나하나까지 다 이제 성능을 확인하고요. 그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설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제조사랑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애플, 구글이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하려면은 이제 카메라나 이제 뭐 레이더 같은 거
이런 센서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이거를 계산하고요. 분석하고요. 판단해서요. 이거를 각 또 자동차 부품에 이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되고 또 클라우드 서버예요. 이걸 인터넷과 접속해서요. 이제 뭐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리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죠. 기존의 폭스바겐, 벤츠, 뭐 아우디, 도요타 이런 기존의 자동차 그 내연기관차의 강자들이 의외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대응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제 OS 문제라는 분석도 많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 좀 이 자동차 이 OS 시장에서 전략에 뭐 사실상 실패한 거죠. 뭐 혹은 기존의 이 자동차 기업들이 얘네한테 또 종속당하기 싫어서 협조를 뭐 잘 안 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 시장에 그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와 모비라이거든요. 모비라이는 인텔한테 인수됐어요. 그래서 벤츠가 지금 엔비디아 협력해서 OS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BMW는 이 인텔 모비라이 진영과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니오도 이쪽 인텔 모비라이 쪽과 같이 개발 중이고 샤오펑도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동차 OS나 자율주행 모두 엔비디아랑 인텔 모비라이 그리고 테슬라 진영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도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두도 좀 장난 아니에요. 어쩌면 중국이 제일 먼저 자율주행 상용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향후 어느 기업이 이 자동차 OS나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도대체 패권을 차지할는지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분간 이렇게 군웅할거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그럼 어디다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 자동차 OS나 자율주행에 이 패권을 차지하는 기업을 정확히 맞춘다면은 대박이겠죠, 그거는. 근데 이거 너무 좀 약간 신의 영역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파편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 자동차의 부품이나 하나하나를 이 전자기기처럼 제어하고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원하고요. 또 보조 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율주행 기능을 원하고요. 또 이제 서버와 좀 접속이 돼서 이제 OS나 이 자율주행 같은 이 시스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그 커넥티드라고 하거든요.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를 사람들이 갈수록 원한다고 하면은 꼭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 자율주행을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차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어요.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죠. 이 소프트웨어, OS, 자율주행. 그쵸? 예측하기 힘들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부품. 여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전략이거든요. 바로 그거는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 칩셋이에요. 이거 테슬라가 만든 칩셋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런 커넥티드 카 안에 들어가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하면요. 사람들은 단순한 전기차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와 같은 커넥티드 카를 원하죠. 다만 향후 자동차 그 OS나 이 자율주행 이쪽에 패권을 잡는 기업은 대박이겠지만 이거를 누가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 커넥티드 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